야, 우리가 뭘 했습니까? 어, 표본 표준 편차. 그렇게 해서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알아봤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어떤 모집단에서의 평균을 모평균, 모 표준 편차, 모분산, 모 표준 편차, 표준 편차. 아, 왜 표준 편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얘네들을 어떻게 썼어요? EX 이렇게 썼죠. 그리고 그 값이 나오면 그걸로 보통 우리는 M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모 분산 VX라고 표현을 했고, 이 녀석에 나오는 값을 보통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모표준 편차는 시그마 X, 그리고 이 녀석은 시그마 이런 값으로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표본이라는 걸 뽑아 놓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 표본 평균이 나오죠. 세 개를 뽑으면, 네 개를 뽑으면 그 뽑아가지고 내가 누구를 표본 평균을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그러면 분산, 표본 분산은 우리 S 제곱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있어요. 우리가 기본 용어랑 개념을 알아야 거기 우리가 다음에 배울 식에서 적용이 쉽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어. 그리고 표분이 아니라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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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편차. 우리가 S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S. 그리고 이 표본 평균들의 이 녀석들에 대한 분포, X 바에 대한 이 녀석은 X에 대한 분포죠. X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돼 있으면 X 바에 대한 분포 해가지고 우리 표본 평균의 이 녀석들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런 녀석들을 다뤘어요. 이 녀석은 EX 바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녀석은 VX 바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녀석은 시그마 X 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는 이 녀석은 그냥 M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M하고. 무평균의 묘평균의 값과 표본평균의 평균은 그냥 값이 같다. 그래요. 표본평균의 분산은 작아진다라고 했죠. 얼마만큼 작아져? 이 녀석이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만큼. 그리고 얘는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얘한테 루트를 씌운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할 거냐? 통계적 추정을 할 거예요. 추정. 왜 이렇게 자꾸 추정. 뭘 추정해? 모평균을 추정을 할 거야. 자꾸 선생님, 모평균. 무슨 얘기냐? 내가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들. 전수조사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인데 내가 뭐가 궁금해? 아, 지지율. 대통령의 지지율이 궁금해. 또 뭐 평균 키가 궁금할 수도 있고 뭐 수명이 궁금할 수도 있고 뭐 죽을 때까지 다 볼 거야 수명이 궁금한데 그럴 수 없잖아. 그쵸? 어, 키를 뭐 평균을 내리고 전수조사하면 여기서 다 크고 있는데 그지? 다 조사할 시간도 어,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 1000명이면 1000명만 뽑아. 그래 니네 그 지지율 같은 거 조사할 때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뽑아요. 1000명 정도만 뽑아놓고 난 다음에 우리 전 국민 4천만 명
5천만 명, 5천만 명의 그 지지율을 조사를 하는 거죠. 그 인원만 딱 뽑아놓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래,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가 지금 여기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걸 추정하는 거. 그래, 모평균. 모평균은 뭐야? M이야, M. M이야. M이라고. 이 M을 뭘로 추정을 하는 거야? 이 표본 평균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야. 표본을 몇 개만 뽑아놓고 1000개만 뽑아놓고 500개만 뽑아놓고 그걸 가지고 M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M의 범위를 추정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M의 범위를 추정을 하는데 이제 우리 누구는 이 X바에 대한 분포는 X가 누구를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으면 X가 정규 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으면 우리가 X바에 대한 분포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 문제를 풀었죠. 요걸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녀석의 M을 추정을 하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구를 갖다가 표본 평균을 갖다가 X바에다가 내가 여기에다가 적당히 뭘 빼주고 적당히 표본 평균에다 뭘 더해줄 거야. 적당히 더해줄 거야. 그 적당히가 이제 뭐가 오는지 이제 조금 이따 생각을 해볼 건데 그래 무슨 얘기냐면 평균 키를 조사를 했어. 이제 평균 키를 조사를 하고 싶어.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들의 평균 키를 추정을 하고 싶은 거야. 평균 키를 추정을 하고 싶은 거야.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랜덤하게 몇 명을 한 1000명 정도만 뽑아가지고 1000명 정도만 뽑아가지고 뭘 구해? 요렇게 뭘 구해? 표본 평균을 구한단 말이야. 표본 평균을 구해요. 표본 평균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표본 평균이 170이 나왔어. 딱 170. 평균 키가 170. 표본이 1000명의 평균이 170이 나왔어. 그러니까 모평균도 170이야 라고 하면은 맞는 소리야? 1000명 뽑아가지고 170이니까 한 40만 명의 30만 명? 한 30만 명 되나? 한 30만 명의 평균 키도 170이야 라고 하면 맞는 말이냐고. 틀린 말이잖아. 그치? 그치? 그 170이라는 값은 모평균에 굉장히 가까운 값이겠지만 걔가 모평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고? 적당히 더해주고 적당히 빼줍니다. 뭐에 따라서? 신뢰도와 표준 편차에 따라서. 신뢰도와 표준 편차에 따라서 적당히 더해주고 적당히 빼주고 뭐 신뢰도라는 말이 새로 나왔고 표준 편차라는 말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평균 키는 3학년 남학생들의 평균 키는 168에서 172야. 그 적당히 얼마를 더해준 거야? 2를 더해주고 2를 빼준 거지. 모평균은 168에서 172 사이에 있어. 이 녀석의 신뢰도는 95% 정도 돼. 믿을만하다는 얘기잖아. 그죠? 95%만큼 믿을만하다. 모평균은 그 사이에 있을만하다. 그래? 선생님이 그 적당히를 굉장히 한번 높여볼까?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평균 키는 160에서 180 사이야. 어때?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졌어요. 선생님의 얘기에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졌어. 범위가 굉장히 커졌죠. 160에서 180 사이에 남학생들의 평균 키가 있다라는 얘기잖아, 지금. 굉장히 믿을 만한 얘기야. 선생님,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150에서 200 사이에 있어요.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 거의 틀린 말은 아니지. 틀린 말은 아니지. 근데 어떤 말이야? 쓰잘데없는 말이야. 필요가 없는 말이야. 그러니까 신뢰도를 굉장히 높이면 범위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뢰도를 굉장히 높일 필요는 없어요. 신뢰도를 높일 필요 없어. 그러니까 적당한 신뢰도에 따라서 내가 범위를 구해주는 거지. 95% 정도 믿을 만한데 그래 168에서 172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은 좀 쓸만한 자료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거예요. 추정을.
그러면 그 추정을 하는데 여기 표본 평균에다가 내가 조사를 했을 때 평균이 170이 나왔으면 거기다 적당히 빼고 적당히 더하는데 그 적당히가 뭐냐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예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면 이때 K는 뭐냐면 K는 실내 상수입니다. K는 실내 상수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는 얘예요, 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얘라고, 얘. 얘의 K배가 된다라는 이야기야, K배. 그러면 이 실내 상수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실내 상수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표본 평균의 몇 배 정도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본 평균의 몇 배 정도 하느냐. 그래서 니네가 표준 정규 분포를 보면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96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 표준 정규 분포를 보면 이만큼의 넓이가 0.475예요. 요만큼의 넓이가 0.475. 그러니까 표준 편차의 K배가 K 자리에 1.96이 오면 표준 편차의 1.96배만큼의 그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는 마이너스 여기가 지금 K 자리에 1.96이 오면 마이너스 1.96 표준 편차의 마이너스 1.96배 전부터 K 표준 편차의 1.96배 그 사이에 이 M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녀석의 넓이만큼이 신뢰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가 얼마예요? 0.475의 2배. 얼마예요? 0.475의 2배. 0.95죠. 이거 계산이 안 되나? 우리 이거 2배가 좀 안 되나? 0.95죠. 0.95면 몇 퍼센트? 0.95면 몇 퍼센트? 95%. 0.95면 고3들이 0.95가 95%인지도 모르면 어떡하지? 95%.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신뢰도라고 했잖아요. 왜? 신뢰도라고 했잖아. 신뢰도를 95%에 해당하는 95%의 신뢰도. 95%의 신뢰 상수는 우리가 신뢰 상수는 1.96. 문제에 따라서 이거는 다 알려줘. 문제에 따라서 이걸 2라고도 해주기도 해요. 2라고도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니네가 암기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1.96 정도 됐을 때가 이 녀석의 넓이가 0.95. 확률이 95%다라고. 그러니까 95%만큼 믿을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 안에 들어갈 확률, 이만큼의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그만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신뢰도 99%. 99%에 해당하는 거는 2.58 정도가 됐을 때 2.58 정도가 됐을 때 0.495입니다. 49. 0.49. 0.49의 2배는 얼마라고? 0.99. 0.99. 그러니까 신뢰도가 99%였을 때는 2.58. 2.58을 사용을 합니다. 2.58. 근데 문제에 따라서 얘도 2.6이라고 알려줄 때도 있고요. 3이라고 알려줄 때도 있어요. 니네 계산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그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채연아, 누가 안 잔다고? 너가 안 잔다고? 안 자요? 너만 자고 있어. 좋아. 그러면 보자. 여기 보면
이 시그마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 근데 니네가 무엇을 추론을 해야 돼?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 거지. 모평균을. 모평균을 뭐 하니까 추론을 하는 거야? 모평균을 모르니까 추론을 하는 거잖아. 모평균을 알면 그냥 그 모평균 쓰면 되잖아. 그치? 전체 평균. 맞아요? 모평균을 모르는데 추정을 할 때 여기에 시그마가 들어가.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야. 사실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요. 이 공식 자체는 말이 안 돼요. 공식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내가 얘를 모르는데 얘를 갖다가 사용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말이 안 되는 문제들을 우리 친구들한테 줘. 그럼 우리 친구들은 그냥 말이 안 되는 문제를 풀면 돼.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말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뭘 주냐면 얘를 추정을 할 때 얘를 줍니다. 얘를.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는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거의 표준 편차를 내는 거니까. 모표준 편차는 모르지만. 그래, 우리 이 표본 표준 편차는 누구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공식이 만들어졌어? 얘하고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공식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얘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모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 시그마 자리에 S를 그냥 갖다가 쓰면 돼요. S를. 왜? 시그마와 S는 거의 같기 때문에 시그마와 S는 거의 같아야 돼. 안 같으면 표본 자체가 엉망인 거야. 모집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표본을 뽑아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내가 그치 지지율을 조사를 하는데 지지율을 조사를 하는데 경남에다가만 다 전화해가지고 지지율을 조사를 해. 그럼 말이 돼? 지지율이 제대로 된 지지율이 나와? 안 나지.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수대로 뭐 서울 사는 사람이 인구 비율이 뭐 10%면 10%는 여기서 뽑고 거기 경남 사는 사람이 5%면 5%는 거기서 뽑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게 맞는 지지율이 될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제대로 표본을 뽑았다라는 거는 전체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본 표준 편차는 이 시그마와 굉장히 가까워야 돼요. 거의 비슷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주어지지 않았어. 시그마가 주어지지 않았어. 시그마 대신 S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그래. 사실 단어는 이제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내가 지금 뭘 한다고? 모평균을 추정을 한다고. M을 추정을 하는데 뭘 뽑아? 표본을 뽑아.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해. 이게 표본 평균이야. 거기다가 내가 적당히 더해주고 적당히 빼주는 거야. 적당히 더해주고 적당히 빼줘.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적당히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를 적당히 더해주고 적당히 빼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K는 신뢰 상수고요. 신뢰 상수요. 그리고 그 신뢰 상수는 무엇에? 신뢰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뢰도에 따른 신뢰 상수. 그리고 시그마가 없을 때 이 녀석은 누구하고? S하고 거의 근사하기 때문에 S를 대신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본 표준 편차를 그냥 사용을 해도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이야기 용어 정리할 겁니다. 용어 정리. 그래서 얘는 표본 평균, 모평균의 추정. 모평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리고 신뢰 구간. 왜? 이게 신뢰 구간입니다. 이게 신뢰 구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구간에 대한 표현으로 쓰면 x바 마이너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x바 플러스 k 이게 신뢰 구간이에요. 얘 이상, 얘 이하.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얘에서 얘를 뺍니다.
얘에서 얘를 빼니까 2K.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죠. 이 적당히의 2배가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적당히의 2배가 실내 구간의 길이. 그러면 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시그마가 클수록 커진다. 그지? 시그마가 클수록 커집니다. 그죠? 맞습니까? 당연히 시그마가 클수록 커지겠지. 그지? 구간은 커집니다. 자료가 막 이렇게 사방으로 튀는 거지. 자료가 사방으로 튀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K 신뢰도가 클수록 이게 지금 중요한 거야. 신뢰도가 커질수록 길어진다. 신뢰 구간은 신뢰도를 선생님이 아까 키웠죠. 그래서 신뢰도 거의 100%일 것 같아. 이 정도면 그래. 남학생들의 평균 키는 150에서 2m 30까지 사이야. 평균 키는. 쌤 말은 거의 100% 맞을 것 같아요. 그죠? 100% 진짜 거의 100%일 것 같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근데 이게 잘 어디다 쓰겠냐고. 아무튼 신뢰도는 높아졌지만 쓰잘데기 없어졌어요. 아무튼 신뢰도가 커질수록 길어집니다. 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그 다음에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정밀해져. 그러니까 표본이 커지면 커질수록 n이 커질수록 정밀해져. 그러니까 짧아진다. 아직 작아진다. 길어진다. 짧아진다. 작아진다. 이거 커진다로 바꾸자 그냥. 커진다. 신뢰 구간이 작아진다. n이 커질수록 작아집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내가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내가 이걸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자료를. 요거만 보면 돼. 근데 니네가. 야, 이거만 보면 돼. n이 커질수록 짧아지네. 그지? 작아지네. K가 신뢰도가 커지면 K도 커질 거 아니야. 신뢰도가 커지면 그죠? 확률을 넓히려면 커져야 되잖아. K 값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커져요. 분자에 있고 분모에 있잖아. 뭐가 분자에 있고 뭐가 분모에 있는지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 했어. 다 했어요. 문제풀이는 금방 끝날 겁니다. 공식 요거 하나예요. 요거 하나뿐이에요. 한단원이 요 공식 하나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는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공식 외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근데 잘 까먹어. 이제 잘 까먹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제대로 복습하면 시험 볼 때는 니네가 무리 없이 이쪽 파트에선 거의 틀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모 표준 편차가, 그지?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9야. 시그마가 9인데 n이 얼마라고? 36이야. 표본 평균이 20이었대요. x바가 20이란 얘기지. 그랬을 때 이제 실내 구간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실내 구간은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구한 다음에 20에다가 적당히 빼주고 적당히 더해준다고 했지. 적당히 빼주고 적당히 더해주는데 95%의 실내 구간이라 그랬어. 95%. 95%의 실내 구간인데 여기 봐. 표준 정규 분포가 나왔죠. 마이너스 1.96에서부터 1.96까지가 이만큼의 넓이가 얼마라고 했어? 0.95라고 알려줬어요. 그치? 절반을 0.475라고 알려주는 거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0.95라고 알려주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95%의 신뢰도에서 신뢰 상수는 뭐를 사용해라 라는 얘기야? 뭘 사용해라? 1.96을 사용해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우리 공식. 루트 n 얼마? 6분의 시그마
9 플러스 1.96 6분의 9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냥 공식에다 그대로 적용시킨 거야. 그러면 여기 슉슉 2, 3, 1, 0.98 0.98 곱하면 얼마야? 2.94 2.94 2.94 빼고 2.94 더하고 m은 22.94 이쪽은 17.06 17.06에서부터 22.94까지 그죠?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적재적소에다 공식 어디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만 정확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표본 평균이 x바가 얼마래? 220. 표본 표준 편차 S가 10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표본 표준 편차를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N은 400이고. 그럼 이 S를 우리가 시그마 대신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S를 시그마 대신 사용을 하면 된다. 95%의 신뢰 구간은 아까 했으니까 M은 220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20분의 시그마가 10이죠. 시그마 대신에 S 플러스 220 플러스 1.96 20분의 10 더해주고 빼주고 0.98 220.98이네. 그치? 220.98 219.02 이렇게 되겠네. 219.02 이것도 답이 3번이네요. 그죠? 3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5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한다. 표준 편차가 5, 시그마가 5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시그마가 5. n개의 제품을, n은 n이에요. 그죠? n개의 제품을 추출해서 했더니 평균이 x바가 180이었어. 그랬더니 95%로 추정을 했는데 95% 이번에는 얼마를 사용하라 그랬어? 니네 계산하기 편하게 0.95에 해당해서 2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2를. 이번엔 K의 값이 2로 사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추정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180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80 평균이 180이니까 180에서 적당히 더해줘야지 K의 값이 2라고요. 2 K의 값이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니네도 알다시피 여기가 지금 180 플러스 1 180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이 적당히가 1이에요. 1 루트 n분의 10이 1이 돼야 돼. n은 100이죠. n은 100개를 뽑아가지고 조사를 했다라는 얘기지. n을 추론을 한 거. 문제를 좀 빠르게 가봅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실내 구간이 A에서부터 B까지야. B-A는 실내 구간의 길이죠. 여기서 여기를 뺀 거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 나오는 거지, 그치? B-A는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라고 했어요. 실내 구간의 길이. B-A는. B-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그러면, 그치? 평균 같은 거는 필요도 없어요. 그죠? 지금 95%의 실내 구간, 그러니까 1.96을 사용하고,
1.96 곱하기 크기가 49 루트 49 7분의 시그마가 12죠. 12의 제곱 시그마가 12입니다. 이거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얼마냐? 이거 얼마냐? 그럼 이거 약분하면 얼마야? 20 0.28 0.28 계산해 주세요. 소수 계산하기 싫으면 이거 700분의 2 곱하기 196 곱하기 12 해서 이렇게 약분해서 100 얘가 얼마? 28 7로 약분하니까 28 이렇게 계산하니까 56 곱하기 12 56 곱하기 12 112 56 100분의 672 6.72 6.72 이렇게 나오겠네요.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고? 실내 구간의 길이 2 K는 1.96 이제 좀 쉬워졌어요. 그죠? 실내 구간의 길이 크기가 100 루트 100분의 12 이렇게 되겠지. 얘네가 구해 이거 계산하세요. 10분의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렇게 구하면 된다.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가 되도록 20이 되도록 실내 구간의 길이가 20이 되도록 그러니까 같은 문제야. 지금 이제 계속 다 같은 문제지. 실내 구간의 길이 2K K는 지금 여기 95%였을 때 K를 2를 사용해라 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2를 사용해라. 2 곱하기 루트 N분의 N이 안 나온 거잖아. 루트 N분의 시그마가 50이죠. 50. 이 녀석이 지금 얼마예요? 20. 실내 구간의 길이가 20이 되도록 쑥쑥쑥쑥쑥쑥쑥 그러니까 루트 n은 10, n은 100. n의 값을 구하여라. n은 100이에요. 됐습니까? 신뢰도를 구하여라라고 했어요. 신뢰도. 그러니까 내가 이 중에서 뭘 사용을 했을까를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신뢰도 알파 퍼센트. 실내 구간의 길이가 7.24래. 7.24. 이 7.24를 어떻게 구했다라는 얘기야? 이 K는 지금 몰라. K는 몰라. 그 다음에 루트 N이 100이니까 10분의 시그마가 20 이렇게 됐죠. 그래서 약분하고 4K가 이렇게 됐으니까 K의 값이 1.81? 1.81이지. K의 값이 1.81이야. 1.81에 해당하는 1.81, K가 1.81이었을 때 그때의 확률, 그때의 넓이가 0.46이래. 1.81에 대한 이 녀석이 0.46. 그러면 이거의 2배만큼 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1.81에서부터. 0.46, 0.46, 0.92. 0.92. 0.92는 92%. 0.92는 92%. 0.46이니까 이거 2배 해가지고 92%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
이제 문제 이해를 잘해야 돼. 니네가 배운 게 이거야. 내가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데 x바에서 적당히 요거를 빼고 요 공식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x바에서 k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은요. 뭘 구하는 거냐면 m 마이너스 또는 x바 마이너스 m x바 마이너스 m이 절대값이 이 녀석이 절대값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를 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풀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그러니까 얘가 뭔데 얘가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죠.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 그게 바로 요거죠, 요거.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 요만큼이 얼마 이하가 되게 하고 싶다고? 5 이하가 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추정한 모평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표본 평균과 그 차이가 그러니까 그 차이는 요만큼이잖아. 그 차이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5 이하가 되게 하고 싶다. 5 이하가. 적당히가 그치? 표본 평균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내가 적당히 빼주고 적당히 더해준 거니까 모평균을 추정할 때 그 적당히가 바로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라고.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5 이하가 되도록. 그래서 어떻게 돼? k 자리에다가는 지금 95%로 추정을 했으니까 1.96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1.96 곱하기 크기가 n을 추정하는 거지. 루트 n 시그마는 25. 그럼 요거 이제 풀면 5 약분하고 루트 n 넘어가니까 루트 n은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1.96 곱하기 5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돼. 1.96 곱하기 5. 1.96 곱하기 5 얼마야? 9.8? 9.8? 루트 n은 9.8보다는 맞냐? 9.8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 되고 n은 9.8의 제곱이죠. 9.8의 제곱. 9.8의 제곱은 어떻게 할래? 10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10 마이너스 0.2의 제곱 얼마야? 100 마이너스 4 플러스 0.04 96.04 그냥 해. 9.8의 제곱해. 알겠죠? 9.8의 제곱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96.04 96.04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얼마예요? 96.04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97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97 실내 구간 2k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냥 써놓고 분석해. 표본 평균이 커지면 표본 평균하고 상관이 없잖아. 실내 구간은 상관이 없어요. 표본 평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신뢰도를 높이면 이게 신뢰도가 높으면 K가 높아진다고 했지. K가 커진다고 했지. K가 커지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맞아요? 맞아요?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맞죠? 됐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여기까지.